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인사회연구원 회장을 맡고 있는 이진만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세상에 예시하는 인종차별까지 겹치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가지고 한사원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 2021년에 4월에 그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면서 또 이 한인사회에서 지금 현재 그 인종차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작년 10월부터 11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하는 날이고요. 특히 이 서베이를 도와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먼저 그 AAPI 디렉터이신 카트리엑 더 라만 크리시나랑 그다음에 제넬 왕 박사께서 그 테크니컬한 부분을 도와주시고 또 서베이를 또 쉐어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또 그 이 서베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 스티브 군과 우리 한사원 이사님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특히 그 문항이 40개 문항이 되는 그런 서베이인데도 그 설비를 참여해 주신 분이 많아가지고 다행히도 우리가 물론 이제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설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서베이는 우리 한인사회연구원에서 이사를 맡고 계시는 문승환 노스 이스턴 일리노이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또 조옥순 무디 신학대 교수님께서도 그 정신과학 쪽으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 주실 겁니다. 참고로 우리 문수환 교수님과 조옥순 교수님께서는 지금 한사원 연구이사로 계시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그동안 우리 문수환 교수님께서는 또 그 인종차별 때 그 시우선언문을 작성해가지고 그 많은 찬사를 받았던 그런 명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제 이 일을 이렇게 중요한 제목에 우리 문수환 교수님께서 이렇게 분석해 주시고 분석한 결과를 발표해 주시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우리 또 이제 조옥순 교수님께서도 그동안 우리 한인사회에서 정신건강 쪽으로 많은 강의를 해오시고,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카운슬링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 분이고, 또 우리 한사원에서도 발표를 계속 해주셨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서베이에 나온 결과를 가지고 우리 그 한인사회에 어떻게 정신건강 쪽으로 연결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해 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까 합니다. 먼저 우리 문수환 교수님께서 우리 서베이에서 나타난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노스이스턴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이랑 미디어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문승환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스크린 쉐어를 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좀 전에 그 회장님께서 이번 그 연구에 대한 개요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예,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바로 연구 결과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총 응답자는 이제 141분께서 설문에 참여를 해 주셨는데, 이번 연구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보내드린 그 서베이, 그 문항들을 저희가 수거해서 이제 그것을 분석한 데이터와 함께 이 미국 전국 규모에서 이제 다른 인종들을 이제 조사한 그 AIPI 그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같이 비교 분석해서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어떤 유사점이 있는지 그런 거를 중점적으로 제가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으로는 그 현재 그 미국 내 인종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러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여기 그 제가 이제 도표를 간략하게 이게 보실 수 있게끔 간략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 왼쪽 상단에 보이는 게 이제 그 141분에게서 받은, 그러니까 시카고 거주 한인 교포분들께서 이제 응답하신 결과고요. 이제 요 아래쪽 요 그 오른쪽 하단에 보이는 이 그래프가 이제 여러 가지 인종,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랑 이제 비교를 한 건데,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저희 시카고 코리안 아메리칸 데이터고, 이제 두 번째가 에이시안 아메리칸, 미국 전국 규모요. 그 다음에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다음에 히스패닉, 라티노 그룹이랑 이제 비교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내 인종 문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그 절반이 넘는 시카고 한인분들께서 상당히 지금 인종 문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인종 그룹과 비교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패턴이 비슷합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은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그 팬데믹 이후로 아시안에 대한 그 혐오랑 증오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그러니까 흑인이나 아니면 라티노 계열의 인종보다 저희 아시안들이 느끼는 그 인종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시는 비율이 조금 더 높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파악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아, 예전에 이제 증오범죄나 괴롭힘이나 이제 차별의 경험을 이제 갖고 계시느냐 이렇게 질문드렸는데, 이것은 꼭 그 인종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제 인종, 뭐 성별이나 나이, 뭐 국적, 종교, 아니면 뭐 성적인 지향성,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뭐 개인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이런 고통을 받은 적이 있냐 이런 질문에 역시 또 절반 이상의 56%나 되는 분들께서 그런 적이 있다고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다른 인종과 비교했을 때 보니까 상당히 적은 편이죠. 왜냐하면 어, 매우 그렇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이제 4%밖에 안 되는 반면에, 이제 다른 에이시안 아메리칸 같은 경우는 이제 21%, 그다음에 흑인이나 라티노의 그 응답한 비율에 비해서는 저희는 상당히 좀 낮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자주 그렇다, 때때로 그렇다, 가끔 그렇다, 이런 모든 그 긍정적인 부분을 다 합치면 이제 예스라고 대답하신 분들이 이제 56%가 된다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받아보았습니다. 다음 질문으로는 이제 인종으로 인한 중어범죄나 그로 인한 피해를 이제 입은 경험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26%가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시다시피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숫자가 많은 편은 아니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특히 흑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종으로 인한 증오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가 34%나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시안들은 숫자가 조금 적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그 인종차별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어범죄가 코로나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코로나19가 뭐 중국에서 처음에 기원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미국에 살고 계시는 여러 아시안들에 대한 어떤 테러라든가 중어범죄가 좀 늘어난다는 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래서 이제 이번 문항은 그 코로나가 시작된 그 시기를 이전과 이후로 나눠서 이제 증오범죄가 어떻게 늘어나고 어떻게 줄어들고 있냐 이런 걸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이런 질문을 했는데, 2020년 이전, 그러니까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에 모든 경험을 이제 했다는 분들을 다 통틀은 그게 23%인데, 2020년과 2021년,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한 해와 그 다음해 작년이죠. 근데 1년 단위로 봤을 때 이제 숫자가 13%랑 17%로 집계가 된 걸 보면, 그 전에 모든 그 일어났던 경험들을 다 합친 숫자에 비해서 숫자가 적지만 그래도 1년 단위로 보면 상당히 그 숫자가 좀 크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시작한 첫 해보다 작년, 그러니까 그 이듬해의 숫자가 조금 늘고 있다는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중어범죄가 좀 늘고 있지 않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는 개괄적인 통계가 말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저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차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한 유형을 이제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이런 차별이 이제 모든 집단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특정 인구 집단, 예를 들어서 특정 연령층, 아니면 뭐 특정한 성별, 아니면 거주 신분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성향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직업군에까지 개인적인 어떤 이런 그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더 많은 그 차별이나 이런 경험을 얻게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이제 그 통계학적으로 이제 카이스퀘어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빈도수가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그 통계를 한번 돌려서 제가 이제 그 차트를 보여드린과 동시에 이제 유의미한 결과 있을 때마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식당이나 매장에서 이제 안 좋은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다. 이런 경험에 대해서 43%가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제 다른 인종에 비해서 저희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 다른 아시안에 비해서 좀 상당히 많은 분들, 그러니까 30%대 43%로 좀 그런 경험이, 나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좀 더 많았네요. 특히나 좀 놀라운 것은 특정 연령대의 이런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이 보고되어 있는데, 그 연령대가 이제 45세부터 64세의 어떤 중장년층에서 이런 안 좋은 서비스 경험을 받은 적이 있다는 그 응답이 좀 두드러지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로 또 봤던 게 영어 실력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이 편견을 갖고 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내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대한다.
이런 게 사실 다른 인종, 그러니까 예를 들어 흑인이라든가 아니면 히스패닉에 비해서 아시안이 이런 선입견에 대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특히나 시카고에 거주하고 계시는 한인분들께서 절반 이상이 57%가 나는 그런 편견의 희생양이 된 적이 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는데, 특히나 그 연령대로는 45세에서 64세, 그다음에 특히 직업군으로는 세일즈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께서 이런 선입견의 피해를 봤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손님을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과 이제 영어로 소통해야 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편견의 그 경험을 좀 많이 호소를 하신 것 같아요. 영어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 이제 그 관찰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영어를 못할 것 같다는 선입견 때문에 주변에서 이제 영어 실력을 좀 늘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좀 있겠죠. 이것도 일종의 차별 행위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당연히 영어를 못하니까 너 미국에서 살려면은 영어 왜 못하니?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선입견을 갖고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다른 인종에 비해서 아시안들이 느끼는 이런 압력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되고요. 시카고 사시는 분들께서는 43%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아까와 똑같은 연령대죠. 45세부터 64세에서 이런 응답이 도드라지게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영어와 관련돼서 또 한 가지가 이제 당연히 이제 나는 외국에서 온 그 이민자일 것이다, 이런 선입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Where are you from? 이러면서 너 어디서 왔니? 근데 이게 뭐 이민을 이제 갓 오신 분들한테는 뭐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얘기라고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곳에서 태어나고 이곳에서 자란 분, 아니면은 이민을 굉장히 오래전에 오신 분들은 이미 저희 미국에서 이제 그 미국 시민이나 아니면 영주권자로서 이제 여기 삶의 터전을 갖고 계시는데 너 외국인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그 선입견을 갖고 있는 표현에 그런 식으로 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어떤 이런 질문에는 나를 이 같은 국민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배타적인 선입견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요즘에 큰 차별로 대두되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다른 인종에 비해서 이제 이런 피해를 호소하는 비율이 아시안이 특히 높고요. 그 중에서도 시카고에 거주하시는 한인 교포분들께서 다른 아시안보다 훨씬 더 높은 74%가 그런 선입견을 갖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자, 이제 좀 더 심각한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타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당한 경험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38%가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흑인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다른 인종, 예를 들어서 라티노나 아니면은 다른 아시안 아메리칸이랑은 거의 비슷한 통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38%가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하신 가운데, 특히나 25세에서 44세, 이번엔 비교적 좀 젊은 층이 그런 피해를 당했다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고, 또 타국 출생의 이민자, 그러니까 여기서 나고 자란 시민권자가 아니라 외국에서, 저희 이제 한국에서 뭐 보통 한국이겠죠.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미국으로 이제 이민으로서 사시는 분들이 이런 모욕적인 언사를 경험했다고 이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또 조롱이나 위협적인 제스처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24%가 그런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인종이나 또 똑같은 아시안 아메리칸에 비해서는 비교적 좀 낮은 비율로 이제 응답을 해주셨는데, 이런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5세에서 44세, 좀 젊은 층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출생하셔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피해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신 빈도수가 좀 더 크게 나타났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식 이름을 또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 이름이 따로 없고 한국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름 부를 때 이제 굉장히 장난스럽게 아니면 굉장히 모욕적으로 이제 그 발음을 이상하게 바꿔서 또 사람들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20%가 그런 경험이 있다는데, 다른 인종이나 다른 아시안에 비해서는 저희 시카고 사시는 분들께서 저 말씀해주신 피해는 규모는 좀 작다고 볼 수 있는데, 25세에서 44세의 남성분들에게 이런 피해가 좀 더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뭐 농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제 지인 중에 이제 이름이 김유식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식하지 않고 이제 유식해라, 그렇게 이제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한국 이름으로는 이제 유식한데 이제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면 환자죠. 이제 you sick, 그러니까 이제 너 아픈 사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의 그 와이프 되시는 분은 또 이름이 유소영 씨였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름이 굉장히 좋죠. So young, you so young. 그러니까 너 아주 젊어 보인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이름을 갖고 이제 미국에서 생활하시는데 아무튼 25세에서 44세 남성, 그러니까 김유식 같은 저의 친구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피해를 호소하시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한국 이름을 계속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름 부르기가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제 영어 이름으로 개명을 권유당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일종의 선입견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본인이 이제 자의에 의해서 내가 이제 미국 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한국 이름이 아니라 영어 이름을 바꾸고 싶다 해서 본인이 바꾸는 것은 그것은 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제 본인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당연히 이제 너는 이름을 바꿔야 된다. 이거는 사실 일제 시대에 있었던 창씨 개명이랑 뭐 다른 바 없죠.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이름을 포기하고 미국식 이름으로 불려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또 하나의 그 차별이나 억압일 수 있는데 영어 이름으로 개명하는 권유를 받았다 이런 압력을 느꼈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45세에서 64세 이민 오신 분들이 좀 그런 경험을 많이 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이제 팬데믹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를 좀 두려워하는 것 같은 눈치를 보이더라. 이런 질문에는 25%가 그렇게 대답을 그런 적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제 경험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팬데믹 바로 시작하고 나서 이제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다른 인종에 비해서. 근데 이제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이 저를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서 이제 은근슬쩍 저를 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문화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그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아프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쓰는데 그런 문화적인 차이점 때문에 이제 슬그머니 이제 피한다든가 아니면 저를 이렇게 환자 보듯이 그러니까 감염자 취급을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워하는 게 이제 저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제 타인에게 좀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25%인데 다른 아시안 아메리칸에 비해서 비중이 조금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왔는데 뭐 다른 히스패닉이랑은 좀 비슷하고요. 그렇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비해서는 그다지 높은 숫자는 아닌 것으로 이제 저희는 파악을 했습니다. 또 타인에게 위협이나 괴롭힘의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느냐? 근데 이것은 이제 비율이 16%로 굉장히 좀 낮은 비율이었고 다른 인종에 비해서도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또 거짓말쟁이로 몰린 적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11%가 그런 적이 있다. 근데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숫자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정직하니까요. 그런 모함을 받을 일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짓말쟁이로 오인을 받아서 좀 피해를 봤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남성분들이랑 이제 한국에서 출생하셔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그런 적이 있다고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나머지로는 이제 부당한 사유로 승진 강요당한 적이 있느냐 10%좀 낮은 숫자고요. 또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적이 있느냐 이것도 7%로 굉장히 좀 낮은 숫자고 다른 인종에 비해서도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다음에 부당한 사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적이 있느냐 12%로 굉장히 낮고요. 물론 다른 인종에 비해서도 굉장히 낮고 only 2% 그러니까 2% 정도밖에 안 되는 비율로 굉장히 낮은 비율로 부동산 거래나 임대를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다른 인종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웃으로부터 차별을 당한 적이 있느냐. 근데 좀 높아요. 비율이 21%가 그런 적이 있다. 다른 아시안에 비해서는 좀 높고 다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아니면 히스패닉에 비해서는 비슷한 숫자로 이런 차별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에 의해서 부당한 검문이나 수색, 신문 혹은 위협이나 뭐 학대 같은 것을 받은 적이 있느냐. 그런데 다른 인종에 비해서 굉장히 현격하게 낮은 숫자로 5%만 이제 그런 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찰을 좀 많이 무서워하시고 경찰에 대해서 좀 굉장히 깍듯하죠.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범칙금 내고 이제 티켓을 끊어도 티켓 받으면서 기분 나빠 티 안 내고 그냥 땡큐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 게 또 저희 한국 사람 분들이니까 이런 피해는 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네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유형별 결과를 이제 yes or no 같은 좀 간단한 답변으로 이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좀 더 심각한 증오범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설문조사 문항이 좀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좀 더 다양한 통계 분석이랑 좀 더 좀 디테일한 이런 분석 결과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아까 보셨다시피 팬데믹 이후로 이제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 특히 여기 시카고에 계신 분들도 이제 그런 게 좀 늘어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 발생하고 있는 증오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십니까? 그랬는데 거의 3분의 2가 되는 67%가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그러니까 3분의 2 가량의 한인 교포, 시카고 거주하시는 한인 교포분들께서 좀 두렵다, 그러니까 굉장히 공포를 안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른 인종이랑 비교를 해본 데이터를 이렇게 한번 크게 확대를 해보니까 다른 인종이랑 좀 전체적인 패턴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특히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갖고 있는 그 비율이 여기 보면 굉장히 그 올라가 있죠. 다른 인종에 비해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증오 범죄의 대상이 아무래도 에이시안 아메리칸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공포심이 좀 더 높지 않나, 데이터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고 있고, 특별히 그 인구 분포상으로는 여성분과 타국에서 출생하셔서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으로서 살아가시는 분들 중에서도 특히 약자, 여성분들께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현해 주고 계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자료가 이제 그 통계 분석한, 근데 이제 통계 분석한 결과인데, 이제 신뢰 수준이 이제 95%에서 여성과 타국 출생 이민자가 이제 겪는 우려가 더 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증오 범죄를 우려하다 보니까 막상 이제 증오 범죄 피해자가 됐을 때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텐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놀란 결과 중에 하나가 거의 80% 되는 시카고 거주 한인분들께서 증오 범죄를 신고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주 불편하다, 아니면 대략 불편하게 생각한다고 이렇게 집계를 낸 것을 다 합해 보면은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났거든요. 이것을 다른 인종과 비교를 해봤으면 사실 다른 인종에 비해서는 아시안들이 겪는 불편함은 그 정도가 좀 작기는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같은 그 인종차별 문제라든가 아니면 Black Lives Matter 같은 운동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듯이 그 특히 흑인들을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약간 사살해서 오인 사살해서 그런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흑인들이 갖는 불편함이 굉장히 컸는데, 그리고 히스패닉도 좀 마찬가지로 컸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아시안들이 겪는 불편함은 좀 작은 편이긴 한데, 이 불편함의 정도와 상관없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다 모아보면 미국 내 다른 아시안들보다는 그래도 저희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겪는, 특히 시카고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겪는 불편함의 정도가 좀 굉장히 높게 나왔다는 게 굉장히 좀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였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다른 질문과 이제 통계를 분석해 보니까 신고하기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보복 범죄의 우려 때문에 그렇다고 응답하신 분들이 60%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신고를 하면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제 혹시나 내가 어떤 보복 범죄의 희생양이 또 되지 않을까, 피해를 오히려 더 키우는 게 아닐까,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신고를 꺼려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인종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다른 인종과 비슷한 패턴이긴 한데 보면은 아시안 아메리칸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큰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리고 시카고 한인들께서 특히 여성분들, 그 다음에 학력이 높으신 분들, 고학력자, 그리고 과거에 증오범죄가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 말고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에서 증오범죄를 많이 두려워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실수록 보복범죄의 우려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게 될 거라는 이런 응답을 해주신 분들이 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여성, 고학력자, 그리고 증오범죄에 대한 공포심이 높은 분들께서 나는 보복범죄가 무서워서 아무래도 그런 피해가 당해도 나는 신고를 못할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한 가지가 이제 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또 신고를 꺼린다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그 아시안이 갖고 있는 컬처죠. 저희는 이제 가족 중심적으로 이제 문화나 생활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나 히스패닉에 비해서 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신고를 꺼려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아시안 중에서. 특히 그 시카고에 거주하시는 한인분들이랑 그다음에 미국 내 전체 아시안 아메리칸이랑 굉장히 비슷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네요.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는 시카고 사시는 분들께서는 고학력자일수록, 그다음에
증오범죄에 갖고 있는 공포심이 높을수록,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복범죄를 두려워하실수록, 그다음에 과거에 인종차별 경험이 전혀 없으신 분들 사이에서 이런 가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고가 꺼려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과거에 그런 경험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시는데, 이제 전혀 경험이 없다가 최근 들어서 이런 사고나 사건들이 발생하시는 걸 보고 두려움은 휩싸였는데 전혀 어떻게 대할지 이제 과거 경험, 학습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더 가족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이제 신고를 꺼려 하신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좀 충격적인 결과는 증오범죄에 대해서 이제 사법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믿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과반수 이상, 그러니까 60%의 시카고 거주 한인 교포분들께서 그렇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사법 정의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해 주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흑인 차별 문제 때문에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긴 했는데, 부정적 견해를 다 합친 거,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오렌지색이랑 레드, 요 바를 다 합치면은 좀 놀라운 게 이제 시카고 사시는 분들 60%로 다른 인종의 합산보다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불신의 그 비중이 훨씬 크게 나온 게 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또 놀라운 게 고연령자,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일수록, 그 다음에 미국에서 출생하신 분,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아니라 미국에서 출생하셔서 여기서 나고 자란 분들 사이에서 증오범죄에 대한 미국의 사법적인 정의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신이 좀 높다는 게 좀 한 가지 좀 특이하게 저희가 발견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발표해드린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첫 번째로는 저희 시카고 한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저희가 느끼는 그 인종 문제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팬데믹 이후로 많은 분들께서 인종 문제가 좀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증오범죄를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26%, 그리고 괴롭힘이나 차별을 경험하신 분도 절반 이상 되는 비율로 굉장히 좀 높은 것으로 나와서 좀 놀랐고요. 그리고 2020년 이후,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증오범죄 피해 사례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보여서 좀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이제 다양한 차별에 이제 노출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통계를 돌려다 보니까 특정 연령층이나 특정 직업군,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여기 태어나서 살고 계시는 분들보다는 이제 한국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좀 더 많이 호소를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선입견에 피해를 당하시는 이유가 그 영어 때문에, 영어 문제,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계시는 이제 한국식 이름, 영어 이름이 아닌 한국 이름, 그다음에 이민자나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나를 일종의 선입견을 갖고 대한다는 이런 피해를 많이 호소를 하시는 거 보면, 저희는 이제 개인의 어떤 갖고 있는 인구학적인 속성 때문에 다양한 인종차별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이런 것은 이제 미국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인종차별이랑 증오범죄가 요즘에 그 기승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공포심이 이제 굉장히 팽배하다는 겁니다. 대다수 3분의 2 이상이 증오범죄를 우려한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분들과 한국에서 오신 이민자 그룹에서 이러한 공포심이 더 큰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오범죄 신고랑 사법정의에 대한 실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우려를 나타내고 있었는데요. 증오범죄 우려와는 반대로 많은 시카고 거주 한인 교포분들께서 그 신고를 꺼려한다는 좀 충격적인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보복범죄 가능성이랑 그다음에 가족에 피해가 갈까봐 이제 신고를 좀 꺼려한다, 이런 응답을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좀 더 놀라웠던 사실이 증오범죄와 관련해서 그 사법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불신을 나타내시는 분들, 특히 고연령자층과 미국에서 출생하신 시민권자분들께서 좀 불신이 좀 높은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아무튼 제가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증오범죄 희생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이제 불안 심리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정신적인 문제나
뭐 증오 범죄를 막상 당했을 때 또 어떻게 대처를 할까. 근데 이제 신고를 꺼려하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이제 휩싸이게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저 이후에 발표를 준비하신 조옥순 박사님께서 좀 더 많은 결과와 또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 생각하고,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발표를 매듭질까 합니다. 아무튼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저기 질문은 우리 다 조호순 교수님까지 끝난 다음에 질문 받기로 하고요. 조 교수님 시작하실까요? 네, 문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화면이 보이시나요? 네. 네. 저는 여기에 이제 배경화면에 두 가지 색깔이 조화롭게 섞여 있는 배경이 있는데, 정말 인종이 다양한 이 나라에서 조화롭게 좀 평화롭게 살고 싶은 저 바람을 이 배경에 담아봤습니다. 저는 문 교수님께서 정말 자세히 설명해 주신 그 통계 자료에 살짝 다른 색깔을 입힐 건데요. 어떤 색깔이냐 하면 좀 정신건강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그런 의미를 입혀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제는 인종차별과 정신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처음에 제일 먼저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대부분 1세대 이민자 또는 1.5세대가 대부분이실 텐데, 저희들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 141명 중에 127명이 US본이 아니라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나라, 한국이나 아니면 다른 아시안, 다른 문화권에서 태어난 모두가 대부분이 이민자, 90% 이상이 이민자라는 사실, 그리고 이민자의 삶 자체가 여기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는 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미국 내 인종 문제, 여기 54%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나빠질 것 같다라고 하신 분들이 참가자의 54%이지 상황이 더 나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다. 그래서 나아지는 게 없다. 거의 뭐 똑같은 것 같다라고 하는 의견을 가지신 분이 32%인데 그 32%까지 합치면 86이 돼요. 그 뜻은 더 나빠지거나 그냥 뭐 거의 똑같다. 개선의 여지가 별로 없다라는 느낌을 가진 사람이 86% 정도라는 건데,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이 미국에서 살면서 이 인종 문제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는 우리의 이 정신 건강에 얼마나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우리가 아시안으로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뭔가 해결되거나 상황이 나아질 어떤 희망이 별로 없는 홈플리스한 그런 마음의 상태를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나라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아시안에게 특히 안전하지 않고 페어하지 않고 동등하게 평등하게 정말 이렇게 정의로운 그런 나라, 그런 생활이 조금 의심스럽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인종 문제 때문에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문제를, 증상을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 없이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 왜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심리적인 문제, 정신건강 문제가 생기는가를 봤더니 이 정신건강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특별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이러이러한 요소를 가진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라고 하는 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보시면 discrimination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인종차별.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인이 인종차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종차별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정신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요. 근데 그 두 번째는 discrimination, 인종차별은 아닙니다만 트라우마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정신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팬데믹 동안에 겪은 인종차별 경험들, 문 교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던 그 경험은 사실상 거의 트라우마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인 트라우마를 우리가 자주 생활 속에서 겪는다면 그러면 역시 우리 정신적인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요. poor self-esteem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존감이 낮을 경우에도 정신건강에 취약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민자로 인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느낌으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다 보면 사실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 낮아진 자존감은 다시 정신건강에 위협적인 요소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poor social skil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인 커뮤니티 안에서 한국말로 한국 문화권 안에서 소셜 스킬이 사회적인 기술이 좋았던 사람도 미국 문화권에 노출이 되면서 영어로 인터랙션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의 소셜 스킬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한인 커뮤니티에서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주류 사회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양쪽에서 사용하는 저의 소셜 스킬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서 쓰여지던 소셜 스킬이 좀 잘 쓰여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소셜 스킬이 미국에 오기 전에 또는 한인 문화권에서 잘 좋았던 사람도 미국 문화에 영어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좀 사회적인 기술이 떨어지나 막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poor social skill을 많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역시도 사실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social inequality, 사회적인 불평등 역시 이 정신 건강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사실 discrimination 안에 이 social inequality가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평등하다면, 사회 정의가 정말 이렇게 구현되고 있다면 인종차별이 일어날 일이 아마도 적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실 social inequality도 포함이 되고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고요. 이민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달리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견디기 위해서,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많이들 알코올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게 마치 이렇게 한인 이민자 문화가 그렇게 정착되어 가는 것처럼 느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알코올에 노출이 되는데요. 사실 알코올도 substance, 물질 사용 중에 하나예요. 알코올, 담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마리아나를 포함해서 약물들이 이 스트레스, 이민자들의 스트레스나 이 인종차별로 인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을 피하는데 사용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약물 사용은 정신 건강을 정말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약물 사용을 하면 금방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쾌감을 느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즐거움은 더 이상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 뇌에서 이 수용 도울기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요. 정상적인 삶에서는 더 이상 즐거움을 얻을 수 없고 점점 더 약물 사용의 양이나 강도가 많아지게 되면서 나중에는 정신분열 증상도 오고 우울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정신질병을 함께
부작용으로 가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첫 번째가 디스크리미네이션이지만 그 나머지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이런 인종차별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안게 되는지, 또 우리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디스크리미네이션,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사실 되게 가슴 아팠어요. 이 아이가 I'm not a virus. 자기가 바이러스가 아니래요. 이 팬데믹 동안에 이런 차별적인 이 에이시안 혐오 범죄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목소리를 냈지 않겠습니까? 이 피켓을 들고 있는 이 에이시안 아이가 얼마나 이 인종차별로 또 셀프 이스팀에 또 소셜 이니퀄리티, 사회적인 불평등에 희생양이 되었을까 또는 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팠고 역시 이 디스크리미네이션으로 인해서 많은 정신적인 위협을 안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그래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우리가 뭔가 진짜 중요한 이 전환점에서 액션을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짚어보면서 이 정신건강과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증오범죄, 괴롭힘, 차별. 여러분들 이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는 거 혹시 어릴 때 학교에 뭐 한두 명 친구가 나를 괴롭히거나 이유 없이 자꾸 집적대거나 놀리거나 하는 경험 있으셨죠? 진짜 한두 명이 그렇게 가끔씩 해도 너무 괴롭고 학교 가고 싶지 않고 막 이랬는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다른 나라에 자기가 태어나지 않은 나라에 와서 살면서 뭔가 나를 괴롭히고 집요하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고 내가 뭔가 수용받지 못하는 이런 느낌을 지속적으로 느낀다면은요, 우리의 그 심리적인 안정감, 웰빙이라고 하죠. 그 웰빙은 무너지게 되고 또 멘탈 헬스도 정신적인 건강도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이 56%는 그냥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인간답게 살 권리, 행복하게 살 권리를 침해받게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그런 느낌들, 외국인일 거라는 그런 선입견.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 왔으면은 외국인인 거죠. 그리고 또 시민권을 받고 나면 사실 우리는 미국 사람인데도 우리의 신분에 상관없이 다 Where are you from?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을 그냥 단순히 정말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라면 뭐 괜찮지만 그럴 때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뭐 내가 시카고에서 왔어, 아니면 내가 뭐 캘리포니아에서 왔어, 그랬는데도 계속 집요하게 물어요. 아니 그거 말고 어디서 왔어? 계속 그렇게 묻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그런 대답에 질문을 하면서 답을 하면서도 참 씁쓸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그 질문 속에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거든요. You do not belong here.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다. 참 이 소속감에 치명적인 그 좀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계속 들으면 참 내가 이방인인 것 같고 내가 외국인이구나 또 한번 느끼게 되고, 그렇게 어느 날은 제가 학교에서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저를 소개하는데 저도 모르게 이제 막 코리안 아메리칸을 막 강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태어난 나라 여기고 지금은 내가 이 나라에서 살기로 결심했어. 뭐 내가 그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 난 너무나 감사해.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제가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는 순간 뭐 되게 슬픈 거예요. 거기는 물론 이제 저도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교수는 저 하나밖에 없어서 그렇기도 하겠지만 어떤 교수도 그걸 뭐 굳이 강조하는 교수가 없었는데 제가 그걸 얘기를 하는 저를 보면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슬펐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저도 아마 미국에 도착한 이후로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Where are you from을 많이 들어오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internalize 된 거죠. 나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 외국인, 이방인, 우리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런 느낌을 우리가 이미 그 내면화한 것은 아닐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치 안에는 다른 어떤 심리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느낄 경우에는요, 우리가 소속감이 없어지면서 자꾸 뭔가 이 사회에 속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어져요. 그러면 소외되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뭔가 심리적인 커넥션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취약해져서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극복하고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리소스가 없어져요, 자꾸. 뭔가 자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적어지고 결국은 나를 고립시키고 또 심리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일 거라는 선입견. 우리는 이제 이걸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고 자기들도 몰라요. 무의식 중에 묻는 질문이고 하는 표현이지만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우리는 심리학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영어 실력에 대한 편견, 영어를 못할 것 같은 특히 에이시안들은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라고 일단은 이제 자기들이 먼저 생각을 하고서 여기서 태어난 에이시안의 경우에는 영어가 모국어잖아요. 당연히 너무 한국말보다 훨씬 잘하는데 거기에도 또 영어 너 어떻게 해서 잘하냐 알고 보니까 이제 여기서 태어났고 이제 그런 경우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안에는 또 어떤 의미가 심리적인 의미가 들어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 이제 영어가 당신의 언어가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여기서 태어난 에이시안 2세, 3세들이 당연히 자기 모국어인데도 여기 보면 너 영어 잘한다. 발음 좋다. 네이티브 같다. 네이티브 같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 영어가 내 랭귀지가 아닌가? 그리고 특히 여기서 태어나지 않고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사람에게 이런 표현은 굉장히 위축되게 만들어요. 의기소침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어떤 행동적인 결과를 낳는가 하면 영어로 말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자꾸 표현하는 거를 주저하고 꺼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면요. 정당한 권리 주장을 하기 어렵고요. 자기를 변호하기 어렵고요. 자기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유창한 모국어와 그리고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사람에게 만약에 논쟁을 붙였다고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사람에게는 불리하겠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영어 실력에 대한 편견이 주는 지속적인 위축감은 그런 상황에서 더더욱 더 사람이 주눅들게 만들겠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위축되면서 사람이 소극적이어질 수 있고 자기를 보호하거나 변호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리고 누군가가 그 사람의 액센트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면 굉장히 위축되어서 그 다음에는 영어로 말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정도로 거의 트라우마에 가까운 충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도 이제 영어로 이제 로스쿨을 다녔어요. 법학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근데 이제 법대는 아주 일찍부터 로펌이나 뭐 이렇게 그 법 관련하는 필드에서 인턴십을 해야 되는데, 인터뷰를 보는데 그 로펌에서 너 이 영어 실력 가지고 어떻게 우리 회사에 인턴십을 하려고 어플라이를 했냐. 아주 노골적으로 그 사람의 영어에 대해서 막 비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충격받아서 더 이상 이제 인터뷰 어플라이 자체를 못하고 막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를 막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경우를 봤는데 뭐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정말 많은 일선에서 제가 심리적인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만나고 돕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차별을 받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영어 실력이잖아요. 뭐 인종도 그 안에 포함이 돼 있지만 이 영어가 주는 자신감, 위축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적분체감 이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실력에 대한 편견이 그 사람의 존재감, 자존감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충분히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극복하면 자기를 충분히 표현하고 또 자유롭게 내 영어 실력이 퍼펙트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를 표현하고 의사소통하고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우리가 안다면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두려움의 대상이 된 경험,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자체가 참 슬프잖아요. 우리가 그 이민자로 아니면은 미국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미국에서 정말 법도 잘 지키고 열심히 성실히 정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나를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긴다면 비록 여기에 퍼센티지는 25%밖에 되지 않지만 충분히 그런 경험한 것과 또는 잠재적인 두려움을 가지는 것까지 포함하면 충분히 우리의 심리적인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문화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이지 못한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지 않은 부정적인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청소년들 이번 팬데믹 동안 제가 그 티네이저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어요. 그 10대 아이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건 단순히 뭐 온라인 클래스뿐만 아니라 이런 컬처럴 아이덴티티 때문에도 자기의 이 존재감이라던가 아니면 이 에이시안으로서 사람들이 혐오의 대상이 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망가지게 하는지 그래서 밖에 나가지 못하고요. 수업이 끝나도 밖에 나가지 못하고 하루 종일 방 안에 앉아서 그냥 인터넷만 하고 유튜브만 보고 게임만 하면서 지낸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이 cultural identity하고 연결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특히 느낀 것이 자기네 커뮤니티가 자기 인종이 이 혐오 범죄의 타겟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 정도면은 얼마나 큰 위협이고 두려움인지 더구나 이 청소년기에는 자신감, 또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 시기에 이런 에이시안 헤이트 크라임이나 인종차별로 인해서 정말 부정적인 영향, 큰 타격을 받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여기도 보면은 내 골이 뭔가, 가치가 뭔가, 나의 믿음 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시기에 정말 심리적인 타격을 크게 입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커뮤니티가 다 같이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극복해 나가는 그런 기둥,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마이크로 어그레션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정말 여기 보면은 막 Go to your country 이건 정말 너무나 많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You don't belong here 또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너 매스 도와줄 수 있냐? 너 수학 잘하니까 그거 도와줄래? 그리고 뭐 차이나 바이러스를 네가 퍼뜨렸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니네 가족은 개를 먹느냐? 또 너 눈은 왜 이렇게 작냐? 그 눈 가지고도 먹을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에이시안들은 다 똑같이 생겼다.
심지어 여기 태어난 아이에게도 정말 이렇게 너 영어 너무 잘한다. 또는 아메리카나이즈드. 진짜 너 미국화 많이 되었네. 그 뜻은 이제 다 이제 이방인 또는 외국인으로 이제 취급하는 그런 말들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도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차별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듣고 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2020년, 21년 팬데믹 동안에 이제 문 교수님 말에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요. 한 해를 보면 이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짚고 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팬데믹 동안에 13%, 17%가 증오범죄의 피해를 경험했다고 그러는데 경험한 수치가 증오범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뜨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밖에 못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경험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은 얼마나 두려우면 아예 나가지조차 못했을까. 그래서 어쩌면 더 그 수치가 낮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 증오범죄의 우려, 겪지 않았지만 걱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anxiety, 불안과 또 심지어는 패닉 어택, 이 공황장애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다 코로나에 걸렸거나 증오범죄를 경험하신 분이 아니에요. 할까봐 두려워서 이런 불안한 증세를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불안은 한데 해결을 할 수 없고 너무나 무기력해지면서 이제 우울도 같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경험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증오범죄의 우려가 결국 우리의 심리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한다, 충분히. 그리고 이 뇌를 보면은요. 뇌 사진에도 이 디프레션과 이제 우리가 우울하면은 뇌의 활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액티베이트 되어 있는 것이 아주 어둡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또 반대로 불안하면은요. 그 활성화가 과다하게 활성화가 되어서 이제 오른쪽처럼 계속 끊임없이 뇌가 움직이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불안한 행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될까? 우리는 스피크업 해야 된다라는 거, 침묵도 범죄다, 침묵도 폭력이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침묵은 더 이상 하지 않아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침묵하면 투명 인간처럼 존재감도 없이 그냥 인비지블한 그런 커뮤니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나가서 이렇게 스피크업 하고 있고 혼자서 또 여러 명이 심지어는 가족 단위로 그렇게 하면서 또 헤이 크라임 액트도 이끌어냈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신고하는데 불평하는데 꺼리는 그런 에이시안이고요. 또 멘탈 헬스 서비스를 자료를 잘 쓰지 않는 그런 민족이고 사실상 우리의 문화를 잘 반영하는 그런 멘탈 헬스 서비스도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피크업 해야만이 우리의 권리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 관계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다들 이제 저기 마이크를 끄고 계시는데요. 지금부터는 마이크 켜시고 혹시 그 코멘트 있거나 아니면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일단 저 문 교수님 발표 자료가 참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신고를 안 한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우리 한인 사회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한인 사회를 대표하시는 여러 기관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나 아니면은 그 봉사단체에서 한인들한테 그 필요한 그 정보들을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특히 주류사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기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예, 뭐 잘 그 정리를 해주셨고요, 이 교수님께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어적인 장벽, 뭐 또 그 언어에 대한 선입견 그것도 이제 그 통계 자료에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신고를 한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또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매뉴얼 같은 거를 이제 뭐 한인 단체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기관에서 이제 한국어로 된 그 대처 매뉴얼 같은 거를 이제 많이 배포를 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그다음에 또 특히나 사법정의에 대한 불신이 좀 높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그런 분들에서 이제 관련 기관이 좀 힘을 써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조 교수님 이 교수님 또 혹시 저기 신고에 대한 거를 제가 한두 컷 정도만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스탑했는데 예, 그걸 어떻게 보여주시죠. 예, 리포트를 예. 그거 하는지를 제가 중요하니까 보여주시죠. 예. 네네. 보이십니까? 아직 네. 안 보이는데. 어, 잠깐만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 포럼 하는 거는 녹화해가지고 다시 올릴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신뢰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미 저번에 아틀란타 스파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범죄에서 공정하지 못했다는 걸 다 경험을 했고, 그래서 보복 범죄에 대한 우려도 있고 가족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사실은 여기 보면은 unwanted attention인데 이제 막 체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억울하고 정당하지 못한 일에 더 이렇게 주저했던 그런 부분도 이제 에이시안 문화 자체에 대한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목소리를 내야만이 우리의 권리를 찾을 수 있어서 대표적으로 Stop AAPI Hate, Stop Asian Hate Crime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제 Act Now 하면은 보고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언어적인 것 때문에 또 불편해하시면 랭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로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한국말이 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밑에 사건 보고서 작성을 클릭하면은 바로 사건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게 아주 간단한 질문들을 하고 또 개인정보가 전혀 밖으로 유출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과 나누어도 되는가를 묻는 질문이 마지막에 있는데 싫으시면 no 하면 돼요. 만약에 yes 해도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는 절대 쉐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꼭 보고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증오 범죄, 인종차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매뉴얼도 나와 있어요. 그 뉴욕에 있는 시민참여연대에서 이 매뉴얼을 아주 친절하게 만들어서 뭐 한국말, 영어 이렇게 다 섞어서 다 아주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인종차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는지, 인종 혐오 범죄 당했을 때 또는 목격했을 때, 그리고 가정에서 어떻게 대화를 하고 대응하는가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그 한인 부모님들 그냥 에이시안이니까 어쩔 수 없다 참아라. 그냥 우리가 여기서 아시안으로 살려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아이들이 결국은 스피크업 못해요. 그래서 같이 대응하고 같이 방법을 찾아서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가정에서 그런 얘기를 같이 대화를 나눠야 돼요. 거기 아주 시나리오까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 매뉴얼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이 내용 잘 봐가지고 더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